음, 그래.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수시가 우리 때보다 비중이 엄청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래서 수시가 어떻게 그 비중이 높아졌고 어떻게 가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치? 사실 자세한 거는 입시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뭐 대치동의 여러 학원들 그 원장님들이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보잖아. 그러면 정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사교육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세한 진짜 전문적인 얘기는 거기서 듣는 걸로 하고 나는 너한테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 요런 그림만 알면 돼. 라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설명을 해줄게. 수시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대. 근데 그 세 가지 정도 중에서 논술 전형은 우리는 이거는 얘기를 논외로 하자. 이거는 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수시 중에서도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학종. 자, 이렇게 크게 교과와 학종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새는 대학교를 간대.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지. 교과 전형이 그러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 교과 전형은 한마디로 성적으로 가는 거야. 간단하지? 우리 때는 이 성적을 100점, 99점, 98점 이렇게 해서 갔다면 지금은 1등급부터 이제 바뀌었으니까 5등급까지 학교 내신 성적을 그 차등적으로 이렇게 상대평가로 해서 나누거든. 뭐 이거는 이 안에서 1등급은 몇 프로다, 뭐 2등급은 몇 프로까지다 이런 거는 뭐 들어서 알겠지만 그 1등급은 대략 한 10% 상위 10% 정도가 1등급이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런 식으로 뭐 국어, 영어, 사회, 국영수, 과 이렇게 각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국어에 해당하는 과목, 영어에 해당하는 과목, 뭐 수학에 해당하는 과목. 이렇게 해서 각 그 과목마다 최종 등급이 나올 거잖아. 그 등급을 가지고 그 평균을 매겨서 그걸로 이제 보통은 대학교를 가고 1.0이면은 평균 1.0이면은 가장 베스트겠지. 근데 뭐 1.0은 사실 잘 없는 점수니까, 그러니까 없는 등급이니까 뭐 1점 몇, 뭐 1.4, 1.5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다 이게 바로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교과 얘기보다 수시 얘기야.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이 들어가. 성적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성적이 조금은 운이 별로 안 좋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의 열정이나 아니면 태도나 아니면은 잠재력 이런 게 괜찮으면 우리가 뽑아줄게 하는 게 바로 학종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비교과 활동이 들어가. 그러니까 교과 활동 외적인 모든 것들은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이 어디에 적히지? 생활기록부, 줄여서 생기부라고 하거든. 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대학교가 자체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학종이야. 그러면 이 비교과 활동이 학종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겠지. 이 비교과 활동에는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성적 플러스 거기에 세특이라는 걸 써주거든. 세특. 세특이라는 거 있고, 뭐, 동아리 활동, 아니면은, 뭐, 탐구 활동,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뭐, 행특이라고 해서 그 행동, 발달, 뭐, 행동 발달, 뭐, 행동 특이사항,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성 같은 거, 요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을 해서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또 세특이라는 내용이 좀 중요해. 이 세특이 뭐냐면은 교과 과목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국어다. 국어는 뭐 1등급이다. 하고서 국어 1등급인데 여기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 짜자자자. 이 아이는 그 어떤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그 발표를 했고 이러이러한 그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뭐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막 들어가거든. 그게 이제 생기부, 그러니까 즉 생활기록부에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수학도 뭐 2등급이지만 여기에 막 뭐라고 선생님이 써주실 거야. 자, 바로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이 점수화되지 않은 정성평가들 있지. 정성평가들. 이런 거를 세특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이 비교과활동 중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거야. 봐봐. 그러면 학종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너 눈에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지금 성적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각 과목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선생님이 눈에 띌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진로와 관련된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겠지. 그리고 뭐 탐구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과와 관련된 그런 나만의 좀 지식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호기심을 갖고서 어떤 그 연구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또 해보는 것, 그런 게 또 탐구 활동이거든. 거기에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리더십, 봉사 정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행특에도 또 좋은 내용이 담길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보겠다 하는 게 학종이야.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정시가 아닌 경우에는 교과 또는 이렇게 학종. 이렇게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내신에 특화돼서 그 공부만 파는 거, 그 교과만 딱 파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잘하는 아이냐 아니면은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조금 그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전략을 달리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또 내가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교과도 우리 때처럼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그거를 합친 다음에 시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 그런 교과 방식이 또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교과만 또 따로 얘기를 해줄게. 교과는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거를 지필평가라고 하거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수행평가가 들어가. 네,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너 지금 초등학교 애들 보내고 있으니까 알 거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과목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좀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작은 미션들을 주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야. 그게 그냥 수행평가야. 그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조금 더 그 깊이가 있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그런 수행평가들이 중간중간에 과목마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실성을 체크하는 그런 그 파트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지필평가와 이 수행평가의 그 비중은 뭐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과목마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수행평가라는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중간, 기말, 수행평가 해서 이게 100점 만점이 되는 거고 100점 만점이 되는 거고 이 100점의 그 점수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득하잖아. 득점을 하면은 그 점수가 이렇게 나래비가 세워질 거 아니야. 100점부터 뭐 0점까지 나래비가 세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상대평가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중학교 때는 100점에서 90점까지면 A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하지만 이제 그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그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굉장히 낮아서 뭐 80점만 맞았어도 상위 10%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자 1등급. 그 다음에 뭐 79점부터 뭐 몇 점까지는 상대적으로 10% 아래라서 그 몇 프로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프로까지는 자 2등급. 이렇게 그 등급이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때처럼 국어 뭐 99점, 뭐 영어 뭐 80점, 수학 66점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적표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국어 1등급, 영어 뭐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최종적으로 그 점수가 매겨지게, 점수가 아니지 등급이 매겨지게 돼 있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명하는 나도 아주 축약해서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를 더 자세히 듣고 또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파고들다 보면은 엄마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될 필요성들이 점점 생길 거야.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입시는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알면 되고, 너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지금 대학교 현재 입시는 굉장히 수시의 비중이 높아졌다. 허나 이렇게 수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라고 해서 아무리 그 교과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능이 꽝이면은 안 뽑힌다. 뭐 요런 거 있잖아. 그런 뭐 안전장치 같은 걸로 수능 최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도 같이 신경은 써야 된다. 수능을 버리는 게 아니다. 수시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수시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수능을 버리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이 수시에는 교과와 학종이라는 크게 교과만으로 가는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외에 다양한 활동까지 다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서 가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 두 가지로 요새 제일 학교를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고등학교 내신 학원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고, 그리고 내신의 지금 등급을 1등급, 2등급 이렇게 매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전처럼 다 100점 맞게 할 수 없게끔 난이도가 내신의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구나. 뭐 요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도 하에서는 수능 공부를 너가 지금 봐도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 수능 공부를 미리 조금 땡겨서 하는 게 중학교에서의 그 선행이다. 고등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니, 고등 선행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현실적으로는 선행을 나가야 된다고 하고,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너 첫째는 굉장히 똘똘하다고 했지만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그치? 그러면은 둘째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어떻게 나가야 되지?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또 지금 아이 픽업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또 전화를 할게. 그래, 우리한테는 정시가 아직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수시 때문에 스트레스 미리 받아 하지 말고, 우리 때도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비중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일단 아이 픽업 좀 갔다 올게. 끊어.